자, 거듭제곱근 설명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우선 이제 문자가 포함된 거듭제곱근 계산을 이제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전 영상에서 거듭제곱근 비교했던 거 연습 문제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책 26쪽에 29번 문제를 보면 좋겠어요. 자, 29번 문제를 보면 세 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나와 있어. 여러분 일시정지를 누르고 미리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해봤나요? 안 했으면 고민 좀 해보자. 알았지? 일시정지 누르고 해봤으리라 믿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깥에 2가 있고요. 그럼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각각을 먼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정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세제곱근 3인데 요걸 일부러 세제곱근 8 허허허허 곱하기 세제곱근 3 요렇게 먼저 간단하게 써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문자 A라는 수는 이 제곱근 안에, 파란색 제곱근 안에 지금 세제곱근 24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도 한번 저 주황색으로 표시한 걸 정리해 볼 건데 3루트 2면은 루트 18이죠. 루트 18. 자, 2를 일부러 강조 표시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B 같은 경우는 이 바깥에 세제곱근이 있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루트 18. 그러면 대문자 B는 6제곱근 18이라는 거를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대문자 B도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문자 C도 한번 해보면 주황색으로 표시한 2루트 3이 루트 12니까 여기 지금 2 생략돼 있고,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바깥에 세제곱근이 있고 주황색이 루트 12. 그러면 6제곱근 1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A가 이제 6제곱근 24인 거니까 A가 가장 큰 수고 C가 가장 작은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습 문제 29번이었고요. 이제 앞에 필수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16쪽에 이제 문자로 포함된 거듭제곱근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 똑같아요. 숫자일 때랑 크게 차이 없습니다. 자, 우선은 좀 익숙한 모양인 괄호 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괄호 2번. 괄호 2번 여기 2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거듭제곱근을 다 분리를 해서 뭔가 약분되는 형태로 계산 한번 해봤는데, 괄호 2번부터 해보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 분모 12제곱근 A라고 쓸 수 있고요. 분자 6제곱근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황색 같은 경우에 분모 여기 2, 3 곱해서 6제곱근 A, 그 다음에 분자는 12제곱근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약분 처리해서 1이 정답이다 라고 금방 쓸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1번 해볼 건데, 이 괄호 1번이 조금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거듭제곱근을 통일한다는 데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괄호 1번 같은 경우를 나중에 이제 지수 표현을 배우고 나면 대부분 다 지수로 표현해서 계산을 합니다. 지수 표현해서 계산하는데 일단은 거듭제곱근 성질만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두색이 지금 2제곱근, 파란색은 3제곱근, 주황색은 6제곱근인데 이걸 다 6제곱근으로 통일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걸 세제곱해야 되죠. 그럼 A 9제곱 B 세제곱이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누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해야 되니까 A 8제곱 B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6제곱근으로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과감하게 합쳐서 자 곱하고 이제 파란색은 나누면 되죠. 그러면 A 8제곱 B 4제곱.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면은 자, A는 약분을 해보면 분자에 6개가 남는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A는 6개 남았고 B는 몇 개 남았냐? B는 딱 하나 분자에 남죠. 위에 5개, 밑에 4개니까 B는 딱 하나 남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거듭제곱근 성질에 따라서 6제곱근에 A 6제곱 따로, B 따로 이렇게. 그러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그냥 A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괄호 1번의 정답은 A 곱하기 6제곱근 B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필수예제 3번에 1, 2번 한번 해봤고, 밑에 확인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괄호 1, 2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7번에 괄호 1, 2번 볼 텐데, 자, 괄호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2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2를 다 써주고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연두색, 그리고 주황색 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2가 생략되어 있네. 자, 파란색부터 분모는 이제 10제곱근 x, 분자 15제곱근 x. 그 다음에 이 지금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나름 빨리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6제곱근 x, 분자는 10제곱근 x. 이것도 약분되는지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매번 이렇게 답이 1인 걸 내지? 신기하다 싶어요. 자, 그래서 괄호 2번의 답은 1이고요. 괄호 1번 보겠습니다. 괄호 1번을 이제 거듭제곱근을 한번 통일해 볼 건데, 조금 어렵네요. 문제가 조금. 4랑 8이랑 6을 통일하려면 24로 통일을 해야 맞죠. 24. 그래서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6제곱을 해야 합니다. 6제곱. 그 다음에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건 3제곱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나중에 그 지수로 표현하는 걸 배워요. 거기서 이제 지수 표현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단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거듭제곱근 성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수를 미리 배워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나누기지. 자, 그러면 이제 24제곱근으로 하나로 통일됐으니까 검은색이랑 분홍색은 곱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나누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24제곱근 안에 x는 위에 4개가 남는다는 게 보이고요. y는 3개가 남는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답을 써도 괜찮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 거를 조금 이제 다르게 써보자면 24제곱근을 따로따로 찢어서 x 4제곱 따로, y 세제곱 따로 이렇게 써가지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6제곱근 x,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8제곱근 y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7번에 1, 2번 해봤고요. 위에 필수예제 3번에 이제 괄호 3번 보겠습니다. 괄호 3번은 별표를 조그만하게 하나 정도 쳐놓. 이게 너무 크다. 더 아주 작게. 자, 괄호 3번 보겠습니다. 이게 거듭제곱근이 엄청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주황색 요만큼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a 곱하기 이제 세제곱근의 a 제곱이면, 자, 이렇게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걸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a 제곱. 그러면 너는 세제곱근의 a 5제곱이구나 라고 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 네모 친 걸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주황색 네모 안에, 네모 바깥에 이제 4제곱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 네모를 정리해 보니까 세제곱근의 a 5제곱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네모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동그라미 친 거 과감하게 곱해서 12제곱근의 a 5제곱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이게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 곱하기 파란색 네모가 12제곱근 A 5제곱. 자,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근차근 한 단계씩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12제곱근에 A에 17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분홍색 네모를 지금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동그라미 친 게 마지막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홍색 네모 바깥에 루트 2제곱근이 있으니까 이제 정답은 2제곱근 안에 이 분홍색 동그라미가 있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친 거 과감하게 곱해서 24제곱근 A 17제곱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3번에 괄호 3번 한번 해봤고요. 좀 어렵지? 자, 여러분들은 밑에 확인 체크 7번에 이제 괄호 3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7번에 이제 괄호 3번입니다. 자, 먼저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요 주황색 네모친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x. 거듭제곱근을 통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왼쪽 주황색은 x 9제곱으로 써야지. 9제곱. 자, 그러면 세제곱근 하나로 합쳐서 x 몇 제곱? 10제곱 쓸 수 있어요. 주황색 네모 지금 여기까지 써봤고요. 이 주황색 네모 바깥에 이렇게 4제곱근이 있어요. 그럼 이 바깥에 이렇게 4제곱근이 있는 거니까 일단 12제곱근 x 10제곱까지 쓸 수 있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순하게 6제곱근 x 5제곱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죠. 자,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x 곱하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x랑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 6제곱근 x 5제곱. 그러니까 이제 6제곱근이라고 써놓으면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면 이 왼쪽을 이렇게 6제곱근으로만 통일하면 되니까 조금 더 계산의 복잡도를 좀 더 낮출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x 11제곱. 자, 그래서 빨간색 네모친 이만큼 다 정리해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 네모 바깥에 5제곱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30제곱근 이렇게 x 1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원리 16쪽에 이제 확인 체크 전부 다뤄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거듭 제곱근 내용 설명이고, 이제 뒤에 연습 문제 몇 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책 26쪽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쪽에 30번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A가 양수일 때 다음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먼저 일시정지 누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자. 알았지? 이게 그냥 영상만 보면 안 되고 너네가 꼭 직접 풀어봐야 된단 말이야. 미안합니다. 예, 풀어봤죠? 사람마다 정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81이라는 수는 이 3을 4번 곱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면, 자, 4제곱근 안에 3 4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을 이제 간단하게 해보면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a니까 루트 a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 나누기 8제곱근 a 세제곱.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곱근 성질에 따라서 과감하게 따로따로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주황색도 따로 쓸 수 있는데 여기 2가 있다는 거 주의하면서, 자, 4제곱근 자, 요렇게 지금 따로 썼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싹둑 자른 거예요. 싹둑 이렇게. 거듭제곱근은 따로 분리해도 된다고. 자,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한번 쓸게요. 그러면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는 그냥 얼마라고 써도 되냐? 과감하게 3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 8제곱근 a 세제곱
나누기 역수 곱하기로 쓰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돼? 약분되죠? 안녕 잘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원리 30번 문제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32번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보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지수 단원을 위해서 남겨두고 뒤에 연습 문제 중요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2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 27쪽의 연습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선은 3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6번 보면 문제 표현이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 문제 표현이 2 이상의 자연수 n 대해서 a의 n제곱근, 자 몰라서 x라고 잠깐 쓰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요거 중에서 실수의 개수 얘기 나왔습니다. 실수의 개수를 요렇게 정의한다. 자 이해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 이해하려면 스스로 예시를 들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n이 3이면 f n 마이너스 2 3이죠 3. 그럼 이제 n 자리에 3 들어가고 a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 파란색 기호의 뜻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이걸 이제 한글로 풀어서 써보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중에서 뭐의 개수? 실수의 개수. 그러면 그래프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키포인트에서 한번 정리해봤지만 홀수 거듭제곱근, 세제곱, 5제곱, 7제곱근 같은 경우 홀수 거듭제곱근 개수는 무조건 몇 개? 다시 홀수 거듭제곱근 개수 중에서 실수의 개수, 실수만 무조건 몇 개? 무조건 한 개라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냐면, 홀수 거듭제곱, x의 홀수 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그려진다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로선이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심지어 0이 되든 이 연두색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니까? 1개. 다시 몇 개니까? 1개. 다시 몇 개니까? 1개니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1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무조건 1개입니다. 무조건 1개. 그러면 36번 문제에서 이 동그라미 수가 홀수면 그냥 이 괄호 안에 수가 어떤 수든지에 관계없이 개수만을 지금 따지는 거니까 무조건 그냥 1이야. 1.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황색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 주황색 표현만 한번 써보면, 자 n자리가 4죠. a자리가 8입니다. 그러면 x 4제곱은 8.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한글로 풀어서 써보면 몇 제곱하면 4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 8이 되는 수 중에 무슨 수? 실수의 개수. 그럼 이것도 그래프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x 4제곱 그래프를 떠올려봐요. 포물선처럼 생겼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y는 8, 양수야. 양수랑 만나는 거 몇 개야? 다시 몇 개야? 그림 봐봐. 몇 개야? 2개야. 2개. 하나, 둘 이렇게.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개수가 2개죠. 그래서 정답은 1이랑 마이너스 2랑 1을 더하니까 빵 되겠어요.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36번 꽤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38번. 38번은 별표 좀 쳐두면 좋습니다. 38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37번도 정말 중요한데, 자, 38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38번. 다음 수가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
고3 시험에 실제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다루기는 좀 곤란하겠네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뭔지 모르니까.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그래, 미안하다. 야, 다른 문제 볼게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 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 수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 값의 합은, 그러니까 자연수를 지금 어차피 다 보는 게 아니고 10개의 자연수, 그러니까 요 정도 본다는 거죠. 요 정도 본다는 건데, 뭔 말일까 싶은가요? 문제 표현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상황이 언제지? 이게 거듭제곱근 관련 문제는 항상 어떤 태도로 결국 접근할 수밖에 없냐면, 저 n이라는 제곱근, 이 n이라는 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눠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제곱근 관련된 문제 치고 홀짝을 안 나누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런 거지. 자, 홀수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면, 홀수 거듭제곱근이 이런 뜻이잖아. 홀수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 이렇게.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이 빨간색 표현을 방정식 관점으로 써보면, 동그라미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어거의 n제곱근이니까 그 수를 x라고 두면 n제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 아우 복잡해 정말, 그치? 자, 그래서 이 n이라는 수가 이제 홀수라면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까만색처럼 생겼어. 그러면 이 별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별이라는 게 이제 그래프 관점에 해석을 해서 함수 관점으로 x의 홀수 제곱 그래프랑, 자, y는 별이 만나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별이 이제 양수라면 이 거듭 제곱근 x 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반면 이 별이라는 수가 이제 음수라면, 요 x가 뭐다? 음수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n이 홀수인 상황은 이 n제곱근이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갖추어져야 되냐? 이 별이 음수여야 합니다. 음수. 지금 별이 뭐지? 이 오른쪽에 있는 거지. 오른쪽. 이 방정식의 오른쪽에 있는 거. 다시 이 방정식의 어디? 오른쪽에 있는 요거.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인 이 별이라고 내가 표현한 거, 요게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해되나요? 자,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여러 번 돌려보세요. 일단 여러 번 돌려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해보겠습니다. 자, n이 짝수라면 이제 방정식 관점으로 우리가 거듭제곱근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짝수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함수 관점으로 분석하면 x의 짝수 제곱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y는 별이라는 가로선을 그을 거 아니야. 그러면 홀수 제곱 그래프와 다르게 짝수 제곱은 요렇게 y축 대칭이면서 요런 식으로 생겼지. 그러면 이 별이라는 수가 만약에 음수다. 자, 색깔 구별해 보겠습니다. 별이라는 수가 음수다. 그럼 어때? 이때는 x값 n제곱근이 존재하지 않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별이라는 수가 양수면 x값 하나 양수 존재하고, 반대편에 왼쪽에
음수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오, 존재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n이 짝수인 경우는 왼쪽과는 반대로 이 별이, 지금 별이 뭐야? 이 네모 방정식의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 이 방정식의 오른쪽에 표현해 놓은 이 별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자연수 n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찾아볼 건데, 물론 일일이 n자리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찾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세보면 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2차 함수고 2차 부등식 관점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려면 가로축이랑 만나는 게 어떤 숫자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해보면, 자,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표현되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인수분해 되죠. 6 곱하기 3.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3, 여기 6. 자, 그러면 이제 홀짝 나눠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홀짝 한번 나눠서 표시해 보면 n이 2부터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홀수는 파란색으로, 그냥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3, 그다음에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부터 얼마까지 있어? 11까지 있죠. 자, 이 2차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 값이 n이 홀수일 때는 무슨 수? 음수여야 하고, n이 짝수일 때는 무슨 수? 양수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값이 양수가 될 때는 n이 4 된다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값이 음수가 되는 홀수 한번 찾아보면 3은 안 되잖아. 3일 때는 함수 값이 빵이잖아. 그래서 5도 안 돼. 5는 양수잖아. 그래서 7, 9, 1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네모친 4개의 수를 더하면 정답이 얼마라는 거 아니냐면 20 더하기 11 해서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거듭제곱근 개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거듭제곱근을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듭제곱근 관련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문제는 결국 홀짝으로 나눠서 이제 따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뭘 그려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프. 그래서 이 37번 문제 오른쪽에다가 꼭 뭐라고 써? 37번 문제 근처에다 써줍시다. 근처에다 꼭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그래프 그려보기.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거듭제곱근 관련돼서 연습 문제까지 지금 다 다뤄봤습니다. 연습 문제까지 다 다뤄봤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 이제 지수 법칙, 지수를 확장해서 더 이상 자연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말 이제 뇌절을 하자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것도 나올 거냐면, 우리가 3의 제곱, 3의 4제곱 이제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2분의 3제곱, 그리고 뇌절의 끝판왕 3의 루트 2 마이너스 1제곱, 이제 이런 것까지 해볼 겁니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지수의 확장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